내수 부진, 내수 붕괴, 내수 침체,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손 놓고 있어야만 되는 거냐.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은 내수를 살릴 수 있는지, 결론적으로 집값 폭탄 돌리기를 끊어내야 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역대 뭐 진보 정부가 됐던 보수 정부가 됐던 참 쉽지가 않은데, 보십시오. 경기가 어려우면은 당연히 부동산 경기도 어려워지죠.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돼요. 건설사들이 팍팍 쓰러져요. 그러면은 정부가 또 혈세를 부동산 경기 살리는 데 집어넣어요. 다음에 워낙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정부가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이것도 자꾸 그런 그 국민들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요.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을 이 신혼부부들한테 빌려주고 서민들한테 빌려주고, 그래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끊어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먼저 한번 보시죠. 집을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이거를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올해 3월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25,117가구예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가구가 넘고, 그 중에 25,000가구는 완전히 준공이 됐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년 만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25,000가구의 미분양 주택 중에 82%가 지방에 소재해 있어요. 그나마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집들이 팔리는 거죠. 그런데 지방 미분양, 악성 미분양 중에 지방 비중이 82%나 돼요. 25,000가구 중에 25,500가구예요. 그러면은 지방에서는, 지방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고용과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런 그 건설사, 또 지방 건설사와 지방 건설사의 또 하청업체들, 이런 지방 토호들이 지방 정치인과 연결돼 있고 지방 언론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를 치죠. SOS를 쳐요, 정치권에. 그러면 정치권이 화답을 하죠.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대책을 내놔요. 자, 다음 표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 2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지방 경기 살리기, 지방 건설 경기 살리기 대책이에요. 자, 이게 2024년 말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이 53,000가구, 이 중에 준공이 됐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이 17,200가구. 제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25,000가구예요.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뭐냐?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것도 사실상 준정부기관이죠. LH8을 비틀어가지고 악성 미분양, 지방에 준공됐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는 주택을 3,000가구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고요. 다음에 CR리츠라는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게 뭐냐? 투자자들 돈을 모아가지고 지방에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해서 임대로 수익을 내요. 일단 임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매각을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거둬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과 시세 차익률, 그것을 모았다가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일종의 부동산 금융상품이에요. 결국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혈세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프 한번 보시죠. 부동산 신용 잔액 작년 말 기준으로 1993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개인하고 기업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이 1993조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전체 대출의 딱 절반이에요. 50%. 절반이다. 개인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얻는 거. 기업들이 자기 사옥을 사기 위해서 뭐 대출을 받는 거. 사옥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대출을 일으킨 거.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1993조라는 거죠. 엄청난 거죠. 매년 100조씩 늘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배가 늘었어요. 부동산 신용이. 이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생산적인 분야로 가야 될 돈이 땅과 건물에 묻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인공지능이니 반도체니 배터리니 자율주행차니 로봇이니 바이오니 이런 지금 그 세계 여러 나라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미래 먹거리에 투자할 돈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쪽으로 흘러가야 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될 돈이 토지와 건물에 절반가량에 묻혀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비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계청 자료고 2023년 자료인데 2023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의 78.6%가 부동산이에요. 대부분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가계 자산이 뭐 평균 뭐 5억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 4억이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집값이 좀 높은 거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또 집값이 낮은 거고 어쨌든 78.2%가 부동산으로 가계 자산의 82%가 부동산이다. 근데 OECD 평균은 52.9%예요. 그리고 미국은 28%, 일본은 37%, 영국은 46%.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들은 금융자산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예금으로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현금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